전화 문자 주고 계시죠?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예, 저기 영진약품이요. 영진약품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500원에 예. 15%요. 7,500원에 15%. 와, 이게 한 2년 정도 계속 장기적으로 좀 떨어졌던 그런 종목이라 네. 오늘 5% 오르는데 간의 기별도 안 가네요. 예. 이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래서 너무 지금 예. 많이 떨어져서 손절할 예, 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아이고, 어떻게 속상해. 봄에 한번 접대 한번 오기는 했는데 이걸 못 팔아가지고. 그렇죠. 한 번 좀 반등 오긴 했는데요. 예, 놓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때 한 번 더. 혹시나 하고 있었더니 그냥 금방 도로 그러니까. 슬슬 내려오는데 그때서라도 그래도 팔았어야 되는데 했는데 맞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됐어요. 한 번 타이밍 놓치면 이게 힘든 게 많아요. 네, 김현덕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영진약품 7,500원에 15% 말씀하셨는데요. 예, 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대응이 힘들다, 손절도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럴 경우는 대응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흔히 이제 존버라고 얘기하죠. 끝까지 버텨서 본전 이상에 빠져나온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손절하는 방법이 있는데 손절은 못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차트를 통해 설명드리게 되면 월간 기준 보셨을 때 이제 7,500원 정도 매수가 근처가 한번 오셨었어요, 그죠? 예, 예. 오래 왔다 갔었는데 그 타이밍이 과거에는 이제 지지가 될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저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자리에 매도를 못한 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 2016년 이후로 장기적인 하락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 기준 보셨을 때 지금 121선 하단 부근이 4,000원 후반, 4,000원 초반 정도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 이 종목이 거의 뭐 10,000원 후반, 뭐 10,000원 초반대부터 하락이 나왔다면 60% 이상의 하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만 나온다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 구간에서 손실을 줄이거나 추가 매수 영역을 좀 보시는 게 오히려 나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주봉이나 일봉 기준 같이 흐름을 살펴봤을 때 오늘의 양봉이 나온 자리 대량 거래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 1월 말이죠. 1월 31일. 그 당시에 대량 거래 발생한 이후에 거의 6개월 동안 크게 장대 양봉이나 대량 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조만간 4,000원 중반 정도 영역에서 거래량 상승이 나와준다면 매수하고 계신 7,500원까지는 아니지만 5,000원 중반부터 6,000원 부근 정도까지의 반등 가능성은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통해 평단가를 낮추시고 반등 시에 손실을 줄이고 빠져나오는 방법이 나으실 것 같으세요. 제가 드리는 전략은 월봉이나 주봉 기준에서 어느 정도 지지받을 만한 구간 5,000원 이하 4,900원이시죠 지금. 4,900원 이하 4,800원까지 추가 매수 가지고 있는 비중만큼입니다. 그렇다면 30% 비중의 평단가가 떨어지실 거예요. 7,500에 5,000원이 친다라면 대략 6,000원대 한 후반, 중후반쯤 되실 거예요.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라면 이 종목은 목표가 6,500원을 보시고요. 현재가 이하로 추가 매수 이후 6,500원 부근의 매도로 손실을 줄이고 빠져나오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예. 네네. 손실은 안 보고 나오셔야 되니까 예.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 혹시 괜찮으세요? 가능하실까요? 자금 여력이요. 예, 추가 매수 하고 싶어도 또 더 내려갈까봐 여지껏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4,800원, 4,900원이 하단이라고 진단이 나왔으니까 그 구간에선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진단해 주셨네요. 예, 그럼 지금에도 해도 되겠네요. 지금부터 4,800원까지 오케이 사인 나왔어요. 예. 예, 지금도 괜찮다. 혹시 불안하시고 또 더 내려가면 다시 연락 주세요. 예, 예. 그런 일은 알겠습니다. 없기를 기원하고요. 네. 잘 나오시기를 손실 안 보고 그렇게 잘 예, 나오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 기다리고 계시니까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S51. S51. 매수가하고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그게 12만 천 원이에요. 아이고, 30%. 12만 천 원이에요. 예. 아이고, 조금 비싸다. 예, 비중은 어느 정도실까요? 30%예요, 잠깐만. 30%.
예. 이게 약간 등락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뭐 오르락 네. 내리락 정신 없죠. 김명호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요 종목 그 국제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으로 그 코스피 네. 200 그 우량주로 뭐 매수는 잘 하셨는데 다만 네. 매수 타점이 좀 너무 높으십니다. 네, 이 종목 그 그랬어요. 원유 가격과 밀접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유 네.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면은 정제 마진의 향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서 그 국제 네. 유가 상승 시 S-오일의 주가 역시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회사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아람코라는 회사가 최저주주로 있어서 안정적인 네. 원유 공급을 보장받고 있긴 하지만 그 가장 최근에 그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 완화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네. 오늘 또 악재가 좀 들렸는데 그 미국의 휘발유 재고 그 잔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에 오늘도 예, 국제 유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이런 하락, 국제 유가가 하락한다고 하면은 S-오일한테는 단기적인 악재로 좀 작용을 하거든요. 이렇기 네. 때문에 좀 외부 요인인 그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종목의 차트 뭐 흐름도 중요하지만 그 국제 유가 가격도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이어서 드리면은 지금 주봉상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좀 하락 추이를 멈추고 상승으로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 파란색 선이 20일 이평선인데 지금 네. 20일 이평선 위로 좀 올라탔기 때문에 차트상 매수 타점은 좀 나쁘지 않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네. 일봉상 차트 마저 보시면은 지금 13만 9천 원까지 올랐다가 그 조정받고 네. 있는 모습입니다. 그 네. 이후에 뭐 9만 원대 부근에서 횡보하다가 지금 8만 원대 부근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좀 짚어드릴 만한 부분이 의미 있는 저항대가 한 군데가 있는 게 지금 9만 7천 원 부근입니다. 지금 예, 9만 7천 원 부근을 과거에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여기를 터치했다가 그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물론 네. 단기간에 올라갈 거라는 건 아니고 좀 등락 구간을 거치다가 기술적으로 네. 본다고 하면은 좀 9만 7천 원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하지만 저항대로 다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부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비중이 지금 30% 정도 있으시잖아요. 네. 예, 그 혹시 그 추가 매수할 자금이 좀 되시나요? 예, 조금은 돼요. 그러시면 추가 매수를 좀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제가 말씀드린 9만 7천 부근 도달한다고 하면은 그때 좀 비중을 축소해서 뭐 수익을 크게 본다기보다는 좀 손실 구간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이고, 네, 시청자님. 네. 네, 고민은 조금 해소되셨어요. 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실 없이 나오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S-오일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추가 매수 전략 잘 활용하셔서 손실 없이 정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문자 들여다볼까요? 많은 분들 문자 주고 계시네요. 첫 번째는 어머나 이게 전문 용어로 몰빵이라고 하죠. 지분 100% 들고 계신데 얼마나 불안하실까요? 데이터 솔루션 보겠습니다. 매수가 4,485원. 어머나 이게 급등 후에 차익 매물 유입되고 있거든요. 김현덕 전문가님, 아유 얼마나 이거 마음고생 심하실까 좀 봐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솔루션. 지난번에 제가 방송했을 때 그 데이터 솔루션 관련해서 오픈베이스에 대한 얘기 해드린 적 있었을 겁니다. 데이터 솔루션의 상한가를 갔던 날짜가 이제 7월 11일이었고요. 그 이후에 단기 반등 이후 횡보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었는데 우리 시청님이 매수하신 시기가 아마도 그 이후에 좀 더 올라간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시스템 통합이라거나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려도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이냐 손실이냐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차트와 함께 대응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의 경우는 월간 기준 보셨을 때 장대양봉이나 대량 거래량 실린 이후에 장기간의 상승이 아니라 몸통의 구간이 두꺼워지게 되면 그 이후 이걸 하락의 모습으로 음봉으로 바뀌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간 기준 보셔도 마찬가지로 장대양봉이 양봉 이후에 음봉 형태가 반복되는 형태를 보여주는데 이번 주부터 음봉이 발생되는 시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간 기준 보셔도 마찬가지 흐름인데요. 일정 기간 대량 거래량 이후에 횡보의 구간이 나타나고요. 그 이후 하락 조정,
강하게 밀리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단가까지 무조건 손해 안 보고 나오겠다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비중 역시 100%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실을 줄이고 반등 시 손절을 좀 짧게 하시는 전략이 더 아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는 제가 보는 기준에서 반등 시 4,400원 정도 약손실 구간의 매도 의견 드리고요. 하락 시에는 4,200원을 깬다라면 빠르게 손절하셔서 추가 급락을 대비하시는 것이 나으실 것 같습니다. 예. 위아래로 짧게 잡아주셨네요. 4,200원 그리고 상단은 4,400원. 조금 손실 보는 선에서 나오는 것이 차라리 확률상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내용 데이터 솔루션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분 문자 들여다볼까요? 이어서 후성 올려주셨네요. 매수가가 12,250원, 비중 15%. 아이고 저희 이슬이 전문가가 한 달도 전쯤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들어가셨다고 손절가 얼마로 잡아야 할까 이렇게 글 남겨주셨거든요. 저희 방송 조금만 더 일찍 보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김명호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 후성 좀 너무 고점에서 좀 따라 들어가신 것 같은 좀 우려감이 있긴 한데 우선 차트 보면서 좀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봉상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저항대가 지금 12,000원 부근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2번이나 12,000원 부근까지 도달했다가 흘러내리고 도달했다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역시 뭐 호재 이슈로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뭐 반도체 소재 국산화라는 그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서 지금 12,000원대 부근을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추가 상승 여부가 좀 갈라지는데 그러니까 12,000원 부근을 단기간에 돌파를 한다고 하면 추가 상승할 만한 여지가 있는 거고 지금처럼 뭐 오늘처럼 그 어제 오늘 그 음봉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빠진다고 하면 이 부분 터치하고 다시 주가 흘러내릴 만한 좀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가장 궁금하신 게 손절가 라인이실 텐데 손절가 라인은 11,000원대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11,000원이라고 아마 한 10% 정도 손실 구간이실 건데 이때까지 만약에 하락한다고 하면은 반등 여지가 좀 힘들고 주가 추가 하락할 만한 여지가 있으니까 이때는 좀 종목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다라는 관점이시죠. 하지만 손절가는 확실히 잡고 가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AS 해드렸는데 절반 매도 의견이요. 일단은 손절가 11,000원 잡아드립니다. 혹시나 나중에 또 불안하시면 연락 꼭 다시 한번 주세요. 후성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신석재 체크하겠습니다. 매수가 3,600원에 비중 25% 보유하고 계시고 손실 보고 계시네요. 더 기다려도 될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고민하신다고. 김현덕 전문가님, 요즘 좀 많이 빠지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단가 3,600원에 25%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제 문자를 보내실 때 그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신 것 같으세요.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시게 되면 이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남북 이제 경협주로 안내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분위기 아직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신석재가 뭐 추가 급등이라거나 그러기 보기보다는 월간 기준 보셨을 때 지난달에 장대 양봉 이후에 이번 달의 형태는 음봉이죠. 근데 이런 음봉 형태가 그 과거부터 계속 반복되어 왔던 위치입니다. 대북 관계주, 이제 남북 경협주라거나 방산주 이런 이제 바이오 테마 종목들은 빠르게 상승이 나오는 만큼 하락도 빠르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600원에 매수했다는 얘기는 이번 달 그 초에 고점 매수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이 나왔을 경우 3,000원을 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른 대응으로 손절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간 기준 보셔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간 기준 역시 일정 기간 상승 이후에 장기간 2, 3주 이상 동안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하락으로 끝이 나는 안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경우는 짧은 손절가 라인 3,100원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손실을 좀 줄인다면 약간의 반등 시에 3,300원 이상 구간에서 손실을 줄이고 매도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으세요. 손절가 3,100원, 반등 시 3,300원 이상 매도가 지정해 드립니다. 오늘 대다수 종목 말씀해 주시는 게 위아래를 좀 짧게 주세요. 그만큼 시장의 변동이 많기 때문에 위험은 리스크는 최대한 줄이고 가자라는 관점이신 것 같아요. 손절가 3,100원, 위로는 3,3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조금 속도 내볼까요? 이어서 두올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3,350원, 비중 50%. 아, 비중 꽤 있으시네요. 오늘 일단 반등을 하는데 더 반등할 수 있을까요? 김명호 전문가님? 예, 두올 그 자동차 시트를 제작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그 두올 산업이 크게 상승하면서 거기에 좀 상승을 갖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뭐 주가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 지금 매수가가 3,350원이시면 오늘 매수를 하셨거나 뭐 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우선은 비중이 좀 많으십니다. 뭐 추가 상승이나 하락의 여지와는 좀 상관없이 비중을 좀 덜어내고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갭으로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만약에 종가 마감한다고 하면은 종가 부근에서 내일은 추가 상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비중을 덜어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시는 게 아니라 내일 이제 그 시작하는 걸 보신 다음에 비중을 어느 정도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추가 상승한다고 하면은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여기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는 3,5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가장 최근의 저점인 3,100원, 3,200원 부근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3,100원.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까지 문자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문자 잠시 뒤에 더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보내주고 계시고요. 그 사이에 걸려온 전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한신 예, 스토킹입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네, MK요. NK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2010원. 2,020원. 비중 어떻게 네. 되세요? 50%. 아이고, 50%.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오래됐어요. 아, 오래 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네. 매수가가 그러면 왔을까요? 매수가? 계속 손실이었죠. 2000,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김현덕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NK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그 일진다이아 포함해서 풍국주정이랑 유니크처럼 수소차에 엮여있는 종목인데요. NK 같은 그 수탱크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2010원이라고 하신다 그러면 매수 시기가 대략 한 올해 초 1월이나 2월쯤 되신 것 같으세요. 맞으신가요? 네, 한참 올라갈 때 샀어요. 한참 올라가셨을 때. 네. 날짜 기준 1월 29일 날 최고점을 찍고 왔는데 그 이후에 2,000원대 영역에서 어느 정도 한 1주 정도 유지가 됐었습니다. 아마 그때 이후에 지지받고 추가 상승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매수하신 것 같으신데 네. 일단은 차트를 통해서 이제 큰 흐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NK라는 종목의 월봉 형태를 길게 보시게 되면 네. 대량 거래량과 함께 주가 상승이 나온 이후 하락이 나왔을 경우는 장기간으로 가는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2009년도 최고점 찍은 이후에 10년, 11년부터 15년까지, 15년 초까지 바닥권 횡보가 있었고요. 권리락도 있었지만 그 이후 2015년 1년 정도의 상승 이후에 또 장기 하락 횡보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매수가 자체가 아주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박스권 영역이라고 친다라면 2,000원 초반 그리고 1,000원 부근 정도에서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시간을 좀 두고 한다라면 매수가 영역에 도달할 가능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주봉상 그림 보셔도 마찬가지인데요. 1,000원을 약간씩 이탈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0원 영역에서 심한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2,010원 장기로 가져가시면 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시청자님이 이거를 6개월이나 1년 정도 가져가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지가 중요합니다. 좀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가요? 그러긴 한데요. 네. 지금 바꿔탈까 생각 중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에 대응하신다 그러면 반등 시에 손실을 줄이고 좀 매도하시는 게 좋고요. 장기로 가져가셔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신다라면 충분히 매수가 부근까지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가져가실 마음이 있으시다라면 1차로 1,500원 도달 시에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단기로 대응한다라면 1,500원 정도의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손절가 제시한다라면 일단 중요한 가격대인 1,000원. 1,000원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상담해 주시고요. 1,500원 도달 시에 추가로 가져가실 거라면 그대로 보유. 만약 비중을 줄이시겠다라면 1,500원 매도한 이후에 다른 종목 좀 갈아타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1,500원은 가겠어요? 네, 1,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단기에도 도달이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는 시전이 매수하신 2,000원 부근 정도까지 장기 흐름 탈 수 있는 섹터의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1,500원은 얼마 정도 걸리겠어요? 그런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뭐 이제 신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패턴이나 흐름 보셨을 경우는 한 달 정도 기간을 둔다라면 충분히 1,500원 이상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아, 예. 네. 그거를 갈아탈 거는 진양 폴리로 갈아타도 될까요? 그때는 그때 당시에 다시 질문하시는 게 아무래도 그때 상황이 맞을 것 같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1,500원 왔을 때 다시 꼭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K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한실 네, 스토킹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YG1 YG1 매수가하고 네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9,500원에 예. 다 들어갔어요, 100%요. 와, 화끈하게 100%로 어떤 거 보고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100% 몰빵하게 되셨어요? 아니, 그 모 방송에서 어떤 분이 추천해 주길래 그랬더니 방송에서 추천을 듣고 알겠습니다. 예. 16가가 되네요. 네. 그러게요. 어제랑 그제 좀 많이 빠져가지고 손실로 전환이 되셨어요. 저희 김명우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들고 가면 좀 괜찮은 건지 저희가 체크 네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방송 보시고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매수 지금 손실 보고 있긴 하시지만 그래도 매수 잘 하셨다 좀 의견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 예. 예, 요 종목 그 방송에서도 뭐 이런 부분 많이 설명 들으셨겠지만 그 워렌 버핏이 그 이스카라는 회사의 지분을 100%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카가 YG원의 지분을 한 7.8% 정도 이제 보유하고 있어서 뭐 워렌 버핏이 투자한 종목이다 뭐 이렇게들 좀 알려져 있는데 그 재무제표부터 우선 간략하게 살펴보시면은 매출액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뭐 작년에는 전년비 좀 감소하긴 했지만 올해는 크게 뭐 소폭 상승할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뭐 절삭공구 공작기계를 제조하는데 그 산업 전반에 활용이 되고 그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의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매출 성장 역시 안정적일 것일 거고 더군다나 뭐 부채 비율도 변동이 크게 없고 뭐 유보율 증가 추이기 때문에 재무 상태 양호하다 좀 의견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 보시면은 우선 월봉상 차트 보시면 지금 현재가 부근이 전 저점인 그 바닥 부근에 좀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점 괜찮다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일봉상 차트 보시면은 그 최근에 뭐 12,650원까지 시세를 받고 하락 흐름 보여주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단부는 9,800원 부근 그리고 저항대는 지금 9,000원대에 작용해서 횡보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그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뭐 공작기계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런 말도 있어서 뭐 화천기계 이런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 종목도 그런 모멘텀이 좀 들어온다 하면은 추가 상승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드리고요. 다만 중요한 부분이 손절가부터 잡아드린다고 하면은 8,500원 부근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정고점 부근은 지금 12,650원인데 이 부근까지 한 번에 가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전 부근인 지금 11,000원 부근으로 목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청자님 투자 자금 100만 원이건 100억이건 그 한 종목에 다 들어가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매수가 범위까지 올라오거나 약수익 구간에서는 비중 좀 덜어내시고 분산 투자해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어떻게 속 시원한 답변 되었을까요? 네. 잘 참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수익으로 전환돼서 잘 나오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G1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문자 들어오고 있네요. 이어서 문자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 핫한 종목이었는데요. SFA 반도체 들여다볼까요? 네, 늘 중요한 게 시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도 언제 매수했느냐가 중요한데 이분은 2,680원. 지금보다 위에서 잡으셨어요. 비중 30% 보유하고 계신데요. 김현덕 전문가님, 좀 기다리면 다시 올라올까요? 어떤 평가세요?
네, 일단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름 자체가 이제 반도체 업종에 포함된 게 당연한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거나 부각이 되는 것들이 반도체 쪽이라거나 이제 그 반일 감정 그리고 이제 무역 분쟁 관련 종목들이 많이 상승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수소차 섹터 역시 마찬가지인데 잠시 보니까 제가 아까 이제 고 의견 드렸던 일진다이어가 상한가를 찍고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관련해서 본다라면 반도체 업종의 주요 종목인 하나인 SFA 반도체 역시 제가 보기에는 좀 나쁘지 않다. 괜찮은 선택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통해 설명드린다면 월간 기준 보셨을 때 단순하게 보시게 되면 최근에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의 음봉의 모습이 하락의 전조 증상이 아닐까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면 과거 2009년도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셨을 때 급등 이후에 눌러주는 구간, 그러니까 쉬어가는 구간이 되겠죠. 쉬어가는 구간에서 추가 하락이 없다라면 추가 상승을 통해 우상향 형태를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봉이나 일본 그림 보셨을 때도 2,500원 정도 영역의 맥점, 그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SFA 반도체가 지금 시세를 주고 있는 주요 섹터의 종목이고 매수가 역시 현재까지 크게 차이나지 않고 하락에 나와서 손절만 정확히 할 수 있다면 이 종목은 오히려 우상향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의견은 손절가 2,500원 정도로 안정적으로 잡아 놓으시고요.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 이 종목의 1차 목표가는 2,900원 정도로 일단 짧은 구간 확인 한번 해보시고 3,000원의 강한 돌파가 나왔을 때 그 이후 추가 우상향을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2,500원 보시고요. 2,900원과 3,000원 도달했을 경우에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상담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손절가 2,500원 그리고 2,900원에서 3,000원 왔을 때 꼭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SFA 반도체 들여다봤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문자 V1텍 들여다볼까요? 매수가가 1,450원, 10% 비중. 저점인 것 같아 매수했는데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하고 하트 뿅뿅뿅 주셨습니다. V1텍 지금 1,250원 지나고 있고 다행히 오늘 1%가량의 반등은 주는데 여전히 손실권에 놓여 있습니다. 김명호 전문가님 두고 갈까요? 예, 지금 V1텍 저점인 것 같아서 매수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차트 보면서 저점인지부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주봉상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향 추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점을 확인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과거의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때 이제 저점을 찍고 이후에 양봉이 나오고 이렇게 추세 전환이 이루어져야 이거는 이때가 바닥인 거고 바닥을 확인한 후에 이때 이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바닥을 찍지 않았고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이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할 만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현재가 부근에서 반등해 준다고 하면 뭐 그건 더 알려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추가 하락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가를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말씀 주셨는데 뭐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반등을 해서 추가 상승한다고 하면은 정고점 부근까지 단기간에 올라가긴 어려울 것 같고 그 절반 부근인 11,500원까지는 목표가 1차 목표가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익권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V1텍 들여다봤고요. 빠르게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PSK 볼까요? 이분 매수가가 18,500원에 비중 10%. 아이고 오늘 매수하시고 수익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더 수익 끌고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김현덕 전문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 PSK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반도체 업종의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18,500원의 10% 비중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가 이제 3개월 차 되는 종목이고요. 상장했던 당시에 첫째 시가가 19,000원짜리입니다. 19,000원부터 14,000원까지 강한 하락 이후에 2달 만에 해당 자리를 돌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했을 당시에 시가에 매수했던 손실을 보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지금 현재 19,000원 부근에 도달했을 경우 그 손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전 측이 본전에 매도하기 위한 그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이나 일본 기준 역시 마찬가지 형태를 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이 나온 이후에 전고점 혹은 매물대 영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해당 자리에 돌파하고 추가 상승을 노리고 접근하시기보다 강한 돌파가 나온 이후에
과거의 자리가 지지로 바뀌었을 때 재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분모상 그림 보셔도 마찬가지로 현재 19,500원까지 상승한 이후에 조금 횡보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하락 시에 18,500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했던 가격입니다. 해당 가격대에서 지지를 못 받게 되면 8,000원 이하로 오히려 손실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500원 이상, 500원, 600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는 구간이라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런 종목의 경우는 손실이 아니라 수익이라면 일단 매도하시고요. 관심 종목에 포함시켜 놓았다가 2만 원 이상 강한 돌파, 전고점을 완벽하게 뚫어주고 난 뒤에 19,000원 그리고 18,500원 사이 시청자님이 매수했던 가격대의 지지력을 확인한 이후에 재매수하시는 것이 훨씬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제 의견은 19,000원 이상 현재가의 매도 의견이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버티고 추가성 노려보겠다면 매수가 18,500원을 손절가 라인 보시고요. 추가 상승 시에 전고점 영역입니다. 2만 원, 2만 원 돌파 시에 추가로 종목 상담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이 나으실 것 같네요. 네. 좀 불안하다 하시면 지금 매도도 괜찮고 일단 하단은 매수가 근처 잡아드렸습니다. PSK였고요. 다음 문자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우리 애청자님이시네요. 에어부산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 7,990원, 비중 10% 보유하고 계시고 김명호 전문가님 체크해 주시죠. 예,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그 아시아나 항공의 그 매각 이슈에 따라서 이제 주가 흐름을 거의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 7월 4일에 뭐 분리 매각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뭐 가장 최근에 7월 10일 정도에 뭐 매각이 이루어진다. 이런 기대감에 이제 상승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에 상승한 종목은 또 기대감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뭐 오랫동안 보유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단기 차익을 보고 이제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크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해도 뭐 전고점을 단번에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이때 그런 시세는 이미 이때 이제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8,500원, 8,000원 부근까지 이제 도달한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약 수익권이긴 하지만 뭐 추가 수익을 원한다고 하시면은 8,000원 부근까지는 도달할 것 같으니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에어부산, 뭐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이슈까지 좀 홀딩해 보겠다, 좀 보유해 보겠다 하시면은 7,500원 부근 손절가 잡으시고 뭐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니까 추가적으로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에어부산까지 보겠습니다. 전화, 문자를 통한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가겠습니다.